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저만의 우주가 생긴다는 의미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더 위축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외로워졌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조마조마한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이었고, 아이가 웃을 때도 저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마저 누군가의 간섭 속에서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부터 썩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사사건건 간섭이 심하셨고 말투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콕콕 찔렀어요. 뭐든지 아들 위주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었죠. 우리 아들은 마리아로 시작해 내가 좀 참아야지로 끝나는 대화들. 저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했고 그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리원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자마자 아이고 이걸 왜 이렇게 싸매놨어? 애가 답답하잖아. 모유는 나오냐? 안 나오면 젖병 물려. 괜히 고생하지 말고. 툭툭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기쁨보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말들이 더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죠. 당신 어머니 말씀이 좀 상처가 돼.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가 좀 표현이 거칠긴 해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저는 늘 오해하는 사람이 되고 예민한 여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은 그저 상황을 피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나까지 끼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해.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모유가 도는 가슴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먼저 떠올랐고 아기의 미소보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뚜렷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된 게 아니라 며느리로 더 깊이 묶여버린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분에겐 마음의 결심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지켜주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사실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좋았지만 그의 가족은 솔직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시어머니는 늘 단호한 말투였고 말끝마다 아들 자랑이 빠지지 않았죠. 처음 명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기억나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옷은 좀 야하네. 우리 집은 좀 단정한 걸 좋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경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의 세계에 누군가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에 오실 때마다 살림살이를 다시 정리하시고 주방에 있는 그릇을 다시 배열하시곤 했어요. 이건 이 자리에 있어야 편하지 않겠니? 그러시면서 말이죠.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무너졌어요. 점점 제 집 같지 않은 공간이 돼갔습니다. 그 모든 걸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좀 맞춰드려. 그리고는 TV를 켜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그때부터였어요. 제 감정은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요. 시댁에 다녀오고 나면 눈물이 나는데 왜 우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랄까?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단호했지만 저에겐 따뜻하지 않았고 남편은 늘 조용했지만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부족한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워갔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그 지우개는 더 빨라졌습니다. 제 삶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초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아침부터 집으로 들이닥치셨죠. 저는 회복도 안 된 몸으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고 커피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는 이렇게 접어야지. 분유는 그 시간에 주면 안 되지. 애를 안는 자세가 틀렸어. 처음에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제 안에 숨통이 조여왔어요. 제 아이인데 제가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제가 잠시 샤워하고 나온 사이에 시어머니가 아기에게 귤을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에게요. 어머니, 아직 안 돼요. 애기 아직 소화 못해요. 하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셨어요. 에이, 나 땐 다 먹였어. 요즘 엄마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엄마긴 하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엄마긴 하냐니요. 아이를 낳고 밤을 지새우며 전몸살로 울던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죠. 아, 좀 또 시작이야? 내가 지금 회사인데 그 얘길 꼭 해야 돼? 그날 밤 저는 애를 품에 안고 다시 울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는데 저는 그 미소가 슬퍼 보였어요. 이 아이는 알까요? 엄마가 매일 죄인처럼 살고 있다는 걸. 제 잘못은 아이를 낳은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로서 불량품이 된 걸까요? 그때는 정말 매일이 위기였습니다. 누군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제 감정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기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데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픈 애를 왜 안고 있니? 침대에 눕혀야지. 이불은 왜 이걸 덮였어? 솜잎을 써야지.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 혼자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 후 몇 분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기가 놀라서 울었고 저는 그 울음을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전화만 했습니다. 둘 다 좀 진정해. 애 앞에서 그러는 거 아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아이와 나를 지키자.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아이 데리고 친정 갈 거야. 그제야 남편도 심각함을 느꼈는지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며 서운함을 드러내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제 아이예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지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아기 목욕도 도와주고 기저귀도 갈기 시작했죠.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너한테만 맡겼지. 처음 듣는 남편의 사과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긴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뵙지는 않아요. 간격을 두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의 엄마는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웃어야 아이도 웃고 내가 흔들리면 아이도 불안해진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아기가 제 품에서 잠들 때면 속삭입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보다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아갈게. 그리고 그 말을 하며 저 자신에게도 약속합니다. 이젠 나도 지킬 거야. 내 감정, 내 목소리, 내 삶. 어느 날 아기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처음 몇 장은 제 얼굴이 없더라고요. 아기를 찍기만 했지 함께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함께 사진도 자주 찍습니다. 내가 웃고 있다는 증거,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간섭도 비난도 무시도. 나는 엄마니까요. 내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여전히 부족한 엄마이고 완벽하지 않은 아내이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기만 했어요. 맞춰야 사랑받는 줄 알았고 며느리는 늘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건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나서야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아이 앞에서 울음을 삼킨 날들, 그런 순간들을 겪으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당신도 말할 권리가 있고 감정이 있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며. 그런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전부이고 아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전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모두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